충성 차량기술사 김창복입니다. 자, 오늘은 올란도 2.0 디젤 차가 저 계기판에가 출력 저하 이렇게 뜬대요. 근데 이렇게 다녀봐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차를 제가 한번 그 실험 삼아서 컴퓨터를 한번 보니까 진단 결과를 한번 보니까 조금 이상했어요. 고장 기록은 없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천천히 다닐 때는. 근데 훅 밟으니까 조금 뭔가 응답성이 좀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비스 데이터값을 보면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타시죠. 자, 여러분, 운전석에 타서 우선 서비스 데이터 값을 보고 고장 기록이 있는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잘못 눌렀다. 올란도 엔진 제어 2.0 디젤 고장 코드 없습니다. 없는데 출력이 부족하다. 자, 엔진 데이터 값을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출력이 부족하다면 질량 공유 유량 센서 하나, 부스트 압력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연료 레일 압력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있다. 고정시키고, 자, 우리가 그래프를 봅시다. 가속 페달을 밟아 볼게요. 공기 유량 센서 정상으로 작동이 되는데 부스트 압력은 안 올라가네요. 쪼까이 뵐게. 그리고 레일 압력도 한 번 더. 부스트 압력이 안 올라가. 공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안 올라간다. 좀 수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네, 주행을 한번 또 해볼게요. 지금 스타트 할 때는 응답성도 좋네요. 지금 좁은 골목길이라 천천히 가기는 하는데 가속 페달 밟으면 뭐 크게 잘 안 나간다 그런 것은 잘 못 느끼겠어요. 지금 현재는. 자, 이제 넓은 길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렇게 평지길을 다니고 오면서 보니까 크게 그렇게 차가 좀 안 나간다, 좀 무겁다, 응답성이 좀 떨어진다, 또 출력이 좀 저하되는 느낌, 이런 것은 지금 이제 감지는 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래프상으로 보니까 오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공기량에 비해서 자동차 속도에 비해서 공기량이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 제 경험상. 그러니까 이거는 살짝 오르막길에 또는 약간 오르막길에서 고갯길 한번 올라가면서 밟아본다든지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니면은 중속에서 고속으로 넘어갈 때 대부분 우리가 많이 느끼거든요. 응답성이 떨어지는 것을. 주행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한 50에서 60km 이상 가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푹 밟았을 때 하고 차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다든지 좀 느슨하게 나가면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우리 차주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메모지를 보니까 출력이 계기판에가 출력 저하라고 간헐적으로 뜬대요. 근데 지금 현재 고장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주행을 직접적으로 해 봐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니까 올라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스캐너를 가지고 데이터 값을 보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 봅시다.
사실 우리가 스캐너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고,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잡아낼 수가 있고, 이제 또 경험이 풍부하고 저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들은 그냥 엔진 소리만 들어도, 아니면 또는 차가 자수를 해요. 나 여기가 고장났어 그러고 자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느낌이 좀 뭔가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처음 출발하기 전에 부스트 압력이 안 올라가는데 공기량은 많다. 거기서 조금 힌트는 잡았어요. 어디서 공기가 누설되지 않을까? 공기가 누설되지 않을까? 즉 터보에서 인터쿨러를 거쳐서 흡기 다기관을 통해서 엔진 연소실로 들어가는 그 통로 사이에서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누설되게 되면 흡입 공기량은 많아지고, 그렇죠? 누설이 돼버리니까 엔진이 빨려 들어가는 실제 공기량은 적기 때문에 출력이 저하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지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내리막길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방에 자, 이동식 단속구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현재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최대 밟았어요. 방금 났어요. 지금 공기량 센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가고 레일 압력도 올라가는데 부스트 압력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밟았습니다. 그렇죠. 부스트 압력이 많이 안 올라가, 공기량에 비해서. 지금 그리고 차도 지금 제가 지금 악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네요. 응답성이 떨어지네, 확실히. 평지에는 잘 모르겠는데 오르막길 깔끔하게 한번 올라가 보니까 깔끔하게 해서 힘을 못 쓰네. 깔끔하게 해서. 약 300m 전방에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가속 페달 밟은 양만큼 또는 이렇게 그 공기 유량이, 공기가 많이 들어간 양만큼 부스트 압력도 같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압력이 안 올라가. 압력이 보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바뀌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죠? 예, 그러죠? 그렇다면 레일 압력도 결국은 조금 이렇게 그 만족스럽게 올라가진 않네요. 그러면 다시 세이프티 타입 들어가서 진력유량 공기량 센서만 단독으로 한번 보죠. 단독으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이 가속 페달을 밟으니까 완전히 깔끔하게 산이 돼버리죠. 예, 완만한 산이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면, 자, 가속 페달을 놓고 제가 지금 그 정상 주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급가속 한번 해볼게요. 뿡 밟았어요. 밟았는데 응답이 좀 떨어지죠. 그런데 공기량은, 자, 다시요. 자, 천천히 갑니다. 자, 가속 페달 밟았습니다. 자, 공기량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한 1, 2초 있다가 차는 웅 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빨이 밟았어요. 그렇죠. 공기량은 최대로 올라가는데 차는 응답성이 약 한 0.7, 8초 정도 떨어지네요. 밟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떠요. 아마 제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공기량은 많이 들어가고 부스트 압력은 안 올라가고, 두 번째는 출력도 저하되고, 공기 흡입량에 비해서 지금 현재 출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터보에서 인터쿨러를 거쳐서 흡기 다기관으로 흐르는 공기
들어가는 그 통로가 어디가 찢어졌다든지 인터쿨러 호스가 찢어졌다든지 인터쿨러가 파손됐다든지 또는 인터쿨러 호스가 빠졌다든지 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이제 그 공장에 가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우리 나이를 많이 먹어서 소리를 듣는데 소리도 조금 공기가 좀 새는 듯한 다른 차들은 좀 휘바람 소리가 휙 그런 데가 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야에 그런 소리 안 나고 약간 쉬 이런 소리는 조금 난 것 같아.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빨리 조금 듣겠어요. 예, 우리는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주파수 영역대가 조금 좀 요런 소리를 잘 못 들을 수 있어. 근데 젊은이들은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겠네요. 소리를, 공기 새는 소리를 제가 해보니까 지금 공기 흐르는 새는 소리가 조금 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터보에서부터 인터쿨러를 거쳐서 흡기 다이어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1이죠. 지금 현재 답이 나와버렸네. 여기 보시면,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펜이 갑자기 돌 수가 있거든. 내가 조심해야 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뭔가가 지금 오일이 약간 묻어있는 듯 하면서도 뭐 실이 나와 있죠. 예, 이 부분. 자, 여기다가 종이를 한 장 한번 대보겠습니다. 얘가 찢어져. 인터쿨러 호스가. 자, 종이를 한번 대볼게요. 여러분, 종이가 팔랑팔랑하죠? 그렇죠? 자, 다시 대볼게요. 예. 종이가. 예, 바람이 엄청 세분해. 예, 카메라에 보일란가 몰라. 다시. 자, 여기서 종이를 살살 내려가 볼게요. 자, 많이 새네요. 예. 자, 지금 현재 인터쿨러 호스가 일자로 찢어져 버렸어요. 살짝 찢어졌는데 그 부분으로 지금 공기가 다량으로 새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에어쿨러에서 통과해서 흡입된 공기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하고 터보 쪽에서 지금 밀어준 쪽에서 인터쿨 쪽에서 나갔으니까 당연히 부스트 압력은 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밖에 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야, 그리고 올란도가 엔진이 상당히 괜찮네. 왜? 저렇게 바람이 세우면 뒤에서 매연도 나오고, 몰라, 차주님이 보셨는가는 몰라도 아마 매연도 많이 나오고, 첫 출력이 저 정도 떨어지면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아주 매연이 많이 나왔다 이런 소리를 안 한 거 보니까 지금 타 차종에 비해서 이렇게 인터쿨러의 호스가 찢어지면은 가장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차는 좀 덜 나온 것 같네요. 그런 점에는 조금 우수한 것 같고, 일단 호스를 분해를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구경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자, 여러분, 인터쿨러 호스가 이렇게 많이도 찢어졌네요.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이 부분이 지금 차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차가
엔진이 그 리어핸드 토크 때문에 가속 페달을 놨다 밟았다 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예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조금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움직이는 부위라 호스로 해놨는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가 또 이 부분이 이렇게 찢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끼워서 데이터 값을 한번 또 보시죠. 자, 여러분, 호스를 여기 보세요. 이제 확실히 다 교환을 해 놨습니다. 교체를 하고 우리가 그 보넷을 닫고 서비스 데이터 값을 본 다음에 우리가 또 부스트 압력이 얼마나 변했는가 보고 또 출력의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서 데이터 값을 하나만 보지 말고 그거와 연관된 것을 같이 보시면 진단하기가 정말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기를 볼 때 서비스 데이터 값을 거기에 맞는 것들을 잘 추려가지고 한 푼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센서 데이터 값을 한번 봅시다. 자, 엔진 데이터 값, 질량 공기 유량 센서, 또 부스트 압력 센서 두 가지만 보죠. 자, 그리고 고정시키고 그래프. 자, 가스 페달 한번 밟아 볼까요? 부스트 압력 올라가죠. 이제 같이 흡입 공기량과 부스트 압력 센서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죠. 그렇죠? 예.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공기 유량은 많이 들어가는데 부스트 압력이 안 올라간다. 그런 경우는 인터쿨러가 터졌든지 인터쿨러 호스가 터졌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또 흡기 다기관에 가스켓이 나간 경우도 있긴 하나 그 미약하기 때문에 스캐너로는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그와 같은 경우는 휘바람 소리가 납니다. 휘 하고 예, 그러니까 그 휘바람 소리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흡기 다기관의 그 가스켓 같은 거 누설을 확인해 보시고 또 그 흡기 다기관 입을 막으면 스로틀 바디 입을 막으면 그쪽에 새는 부위를 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공기 유량 센서하고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이렇게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야 되는데 결국은 부스트 압력 센서는 쉬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고장을 좀 더 빨리 진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행하면서 한 번 더 그 출력이 제대로 나온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자, 여러분, 이제 주행을 하는데 오르막길에서 한번 급가속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어이구, 확실히 틀리죠. 엔진 힘하는 게 틀리죠. 그리고 부스트 압력이 공기량 센서가 같이 올라요. 다시 한번 밟아 볼게요. 어쨌습니까, 여러분? 부스트 압력 또 공기량 센서 같이. 엔진이 그냥 이제 날아가네, 날아가. 자,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그 정비사님들이 이렇게 그 관심 있게만 보면 쉽게 바로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 스캐너만 봐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 시운전을 안 해도 사실은 그 발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그 쉐보레 올란도 차가 지금 우리가 일부러 봐서 확인한 부위지만 일부러 보지 않으면 좀 찾기 어려운 부위고 좀 꼼닥꼼닥 소기가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위지만 앞으로는 손으로 만지면서 가속 페달 운전자가 밟고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스트 압력과 흡입 공기량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차량 기술사 TV하고 차박사 TV가 나란히 같이 걸어갈 겁니다.
차박사 TV도 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차량 기술사 TV도 조만간 올라오면 여러분 또 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